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정치견제학 시간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요일에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네. 좀 그 판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뭐 특히 이제 우리 김건희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문제 제기가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대표 관련된 그 지금까지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까지 한번 스크린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증빙 자료가 있고 김건희 대표 이야기 전체가 분명히 사실인데 다만 그 이력서에 기재된 표현 그 부분이 좀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의미로 뭐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으로까지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그 의사 표시가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그 김건희 대표에 관련돼서 그 동안에 그 엄청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경력 자체가 없는데 악의적으로 그 이력서에 기재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공격을 했지만 대부분 보면 약간씩 그 달라져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을 뿐이고 사실 이력서에는 다 그런 증빙 자료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또는 증빙 자료가 첨부된 상태에서 이력서에 조금 부풀려져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본 것도 없거든요. 결과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야당이나 언론의 그 반응 평가는 둘째치고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 예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김건희 씨가 남편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하는 그 대목만 뽑아가지고 신승우 씨의 노래를 BGM으로 깔고 했던 게 100만 명을 넘게 좋아하게 됐고 이랬다는 이야기는 그 100만 명 중에 저도 있어요. 저는 아주 좋게 봤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아 그랬구나 고개 끄덕인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솔직히? 그런 분도 있고 또 전혀 아닌 분도 있고 네. 그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일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후원금 받은 부분 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이 벌써 지난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뭐 계속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고는 지금 무혐의 처분을 못 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뭐 압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던데 그만큼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정부 여당 뭐 언론 그리고 또 반대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그 경력 부풀리기 이 부분이 또 타겟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형사처벌의 수위라도 한번 해보려고 신용이라도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경력 부풀리기에 대해서 이제 겨우 공격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 뇌리에는 김건희 대표가 사실 주가 조작도 하고 무슨 뭐 뇌물도 받고 경력도 뭐 아예 뭐 그 세탁을 해서 없는 경력을 만들어서 교수도 하고 한 그런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해도 사실은 그 본인이 그 사과를 해야 될 부분보다 한 100배쯤 사과를 해도 겨우 진짜 사과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쭉 알게 되겠죠.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당장 어제 JTBC가 보도했던 숙명 석사기 논문 표절 의혹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논문 표절의 석사기 논문 표절의 대표자는 바로 이재명 후보자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는 그거 별도로 아무튼 별도는 둘째치고 이것은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 후보가 지금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논문은 뭐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반납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그러는데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반납받아 드릴게요. 그런데 뭐 대학 행정당국도 아니신데 어떻게 봐도 이거. 아니 뭐 하여튼 근데 마찬가지인데요. 논문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뭐 JTBC가 표절을 뭐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보도를 보면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서적 표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면 그건 표절이죠.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그 인용을 40%가 넘는 그러니까 거죠. 인용을 제대로 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인용도 안 했다는 거죠. 책 4개 같은 경우는. 아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언론이 지금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타겟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거판에는 그 이제 소위 등을 보인 상황이 되었거든요.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 그래서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JTBC는 그 취재력을 좀 더 모아서 대장동 사건과 여기는 MBC입니다. 네. 다른 쪽에 좀 더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시지. 네. JTBC에도 출연하시죠? 아 잘렸습니다. 지금 혹시 사감이 개입된 아니 전혀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저도 농담이에요. 아무튼 그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혹시 후일담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건희 씨의 소감이라든지 사과 이후에 아니, 뭐 저는- 윤석열 후보의 소감이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못 들었고요. 어제 이제 우리 저 윤석열 후보가 그 선대위에 참석하기 직전에 잠시 대화가 있었는데 뭐 간단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뭐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했었고 평범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흔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화였고 언론에 알려진 수준의 그 대화 이상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보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뭐 물론 그렇겠죠. 예, 그것을 근데 아무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최고위원께서 지금 그 평가하시는 것처럼 대국민 사과로 상당 부분의 의혹이 해소가 됐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 네. 등판하면 되겠네요. 그냥 김건희 씨.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심적인 고통이 컸으니까 그 심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또는 과연 선거운동에 직접 나설지 여부까지도 아마 김건희 대표 본인도 잘 아직까지 정하지 못할걸요. 상황을 좀 보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거보다도 스스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못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여러 군데서 수사를 받고 또 언론에 공격을 많이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가량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어제 거의 뭐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혹시 네. 사인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까 어제? 아니 그런 거는 전혀. 근데 어떻게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거고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고 대통령 후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고 또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돕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그 어떤 이준석 대표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적전분열 자중질환 이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데 그렇기 이준석 때문에 대표는 문제 본인은 제기를 하겠죠. 재헌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보기에 이게 이제 정치평론가는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기고를 하거나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정치평론가죠. 근데 이제 당의 구성원이라면 그런 방식은
후보에게 직접 하거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있으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하거나 개통을 또는 통해서 건의하면 되는 상황실장. 거지 왜 아니, 공개적으로 발언하냐 이 말씀이신 그 거죠? 문제보다도 재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음, 재언이라면 재언은 당연히 당의 구성원이니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직접 하든가 아니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개통 따라가거나 아니요 이건 개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 뭐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하든지 예. 또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잖아요. 그러나 당 대표지 않습니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당의 구성원이니까 선대위의 구성원이 아닌 당의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후보에게 요구할 것 또는 선대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만나게 뭐 대화를 하겠죠, 그죠? 재언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는 재언이라고 하지만 재언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객관적으로 그 재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SNS에 올린다든가 언론에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안이 좋은 제안도 있고 또 뭐 꼭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제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이야기해봐도 이야기하고 나면 반쯤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내부에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론은 그러면 그 재언하고 싶은 선대위로 돌아오라 이건데 돌아올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재언은요 꼭 선대위에 안 와도 된다? 안 오셔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선대위에 돌아와서 하지 않거나 저는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줘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근데 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를 당을 돕기 위한 생각이 네.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이나 또는 당의 우리 어제 초선 의원들 긴급회동에서도 나온 이야기는 주로 이런 본인이 재언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김종인 총괄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던데요. 선대위 그러니까 조직 개편 이야기를 꺼냈고 이미 나온 것 같던데 좀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어떤 선대위든 그 종합 상황실을 만들어서 종합 상황실이 이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서 좀 결정도 하고 그렇게 그 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그 선거 대책 기구들은 전국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종합 상황실이 늦게 만들어졌어요. 딴 기구들보다. 총괄 상황본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안에 종합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문제점 파악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총괄 상황본부를 제대로 기능하게 좀 만들고 예컨대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후보자의 뭐 일정 같은 것도 후보자 비서실에서 결정해서 후보자에게 막 그 일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합 상황실이 구성되지 않고 그다음에 선대위가 구성되기가 늦어지면서 후보자 일정 담당이 먼저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정 담당도 총괄 그 상황본부에 먼저 보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후보자에게 그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꾸고 전부 다 좀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체계 시스템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문제가 윤핵관 같은데 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그 뭐 저희는 이제 김철근 그 대표실 정부실장인가요? 이분하고도 인터뷰에서 장제원 의원 실명을 거론을 했는데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특정 인터넷 언론에 그 기사에 등장해서 그 사람이 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익명으로 인터넷 언론에 가가지고 나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 그냥 실명으로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 쓰거나 아니면 직접 마이크를 잡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지목한 것 자체가 없는 윤핵관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 예. 나가서 이거 제발 이제 윤핵관이니 뭐니 이핵관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뻔히 그 아는 이야기를 그 자꾸 계속 거론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위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